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2026년 3월부터 통합 강원대학교로 출범합니다. 지금까지 진통을 겪으며 모두 5차례 절충안을 만들어 재협상한 끝에 양교 총장이 통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학교가 내년 3월부터 통합 강원대학교로 출범합니다. 강릉, 원주, 춘천, 삼척의 4곳에 있는 캠퍼스에 직원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행정조직은 어떻게 꾸릴지, 캠퍼스별 특성화는 어떻게 할지 등 지금까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에 첨예한 논란에 부딪혔던 제반사항 전반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상호 의견 차이를 좁히며 5차례의 절충안을 마련한 끝에 두 총장이 전격 합의한 겁니다. 일단 조직 부서의 숫자, 직원의 숫자 이런 게 가장 합의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타결을 했고 4개 캠퍼스에 다 어떻게 배치할 건지를 다 통과를 해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통합 강원대의 춘천 캠퍼스는 교육 연구 거점, 삼척 캠퍼스는 지, 산, 학 협력, 강릉 캠퍼스는 지, 학, 연 협력, 원주 캠퍼스는 산학 협력을 통해 특성화 캠퍼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사학과의 통폐합이나 인력 구조 조정은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규모가 심각하게 줄어들어야 되면 구조 조정을 하거나 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거겠지만 이 통합하는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디로 보내고 합치고 이런 거는 안중에 고려 대상에 없는 통합안이다. 박 총장은 이번 주 내로 학내 구성원들과 동문, 시민대책위원회에 차례로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합 강원대학교는 오는 20일까지 교육부에 이번에 합의한 통합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이후 통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르면 오는 5월쯤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승인할 경우 학생 수 3만 명, 교수 1,400명의 국내 최대 국가 거점 국립대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통합 강원대학교는 교육부의 승인을 전제로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각 캠퍼스별 세부 운영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대학이 생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간 통합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원주시가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생들에게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하는 꿈이룸 바우처가 3년차를 맞았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학원비 인상이나 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지역 초등학생에게 매달 예체능 학원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원주 꿈이룸 바우처.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사업은 시민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들에겐 입시만이 아닌 다양한 소질을 개발하는 통로가 되면서 90% 넘는 이용자들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부작용도 일부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학원비 인상입니다. 학부모 시각에선 지난 3년 동안 일부 체육학원비가 한 달 평균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랐는데 또다시 오르진 않을까 불안합니다. 작년 말 물가 상승을 감안해 보습 학원들이 교습비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바우처 여파로 학원비 연쇄 상승을 우려한 원주시가 인상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학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이 바우처로 인해서 저희 교습비를 막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우처는 바우처일 뿐이지 저희는 교습비란 말이에요. 부정수급 논란도 있습니다. 딱히 예체능을 하고 싶지 않은 아동 바우처를 다른 형제 몫으로 몰아넣는가 하면 입시 준비로 시간이 없는 초등 고학년들의 바우처를 학부모가 대신 쓰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입시학원들이 바우처가 가능한 논술을 등록해놓고 기존 국영수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제보도 학원가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여기는 국영수 수업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거고. 원주시는 이달까지 꿈이룸 바우처 가맹학원 700여 곳에 대한 교습비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 해 200억 원이 투입되는 복지 사업인 만큼
정부가 예산 적절성,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3년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쭉 이어가기 위해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겁니다. 일부 학부모들이나 원장님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꾸미름 사업으로 좀 변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앞으로도 좀 원주시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입시만 바라보는 교육 현실에서 예체능과 논술 등 전인 교육을 실시하고 불경기로 어려운 학원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긍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꾸미름 바우처를 나쁘게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중 실태조사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고령화가 짙은 만큼 강원도 내 1인 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10집 중 4집이 나홀로 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자 강원도가 1인 가구 지원에 올해 55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40년 이상 홀로 사는 90살 윤노 할머니. 거동이 불편하지만 위급 상황이 크게 걱정되진 않습니다. 침대 옆 기기에 빨간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9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급하면 이거를 눌렀어요. 그래서 2번이나 간 적이 있어요, 병원에. 여러모로 도움이 됐죠. 빨리 와서 실어다가 병원에 갖다 주니까는. 6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어도 응급관리원이 즉시 알아채고 안부 전화도 걸어줍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어르신 1인 가구에 제공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강원도의 1인 가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1인 가구 수는 2021년 24만 5천여 가구에서 2023년 27만 1천여 가구로 2년 만에 10% 이상 늘었습니다. 1인 가구 비율도 38%를 넘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60살 이상 고령층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44%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18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557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65살 이상 1인 가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방문건강관리와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에 주력합니다. 또 올해부터 청장년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지원을 춘천과 강릉 등 7개 시군에서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모든 연령층의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노인, 장애인, 청장년 등 계층별 1인 가구에 대해서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통한 고독사,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고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와 함께 강원도는 담당 공무원이 함께하는 1인 가구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고 각 시군에는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도가 체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체육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여자 수영팀을 창단해 국가대표급 선수 영입을 추진 중이고 강원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사격팀도 창단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강원도 체육회 지원 예산을 2022년보다 50% 증액한 240억 원 규모로 늘렸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오현 원주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선거 경력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충분히 관련 규정을 알 수 있었고 선관위에 질의만 했더라도 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면서도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의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아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고성군이 2년 연속 2025 공예주간 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성문화재단은 올해 이음과 연결의 공예, 당신과 함께 그린 고성을 주제로 지역 생태환경을 반영한 공예 전시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친환경 공예 워크숍, 공예문화 확산과 연결을 위한 공예 마켓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성문화재단은 지난해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공예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지속가능한 공예의 가능성을 조명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가기념일인 농업인의 날 공식 행사를 발상지인 원주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원주시 연합회가 최근 농업인의 날 국가기념 행사 원주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고 연합회를 중심으로 농민단체와 농협 등이 유치 서명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1964년 원주에서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삼토 사상을 바탕으로 흙토가 3번 겹치는 11월 11일 11시에 농민의 날 행사를 추진해온 것이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가 2032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 GRDP 100조 원 달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GRDP에서 9.6%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8.4%인 건설업의 비중을 2자릿수로 확대하고 반도체 기업 70개 유치와 바이오 산업 생산액 5조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잠정 발표된 강원도 GRDP 규모는 62조 원으로 재작년보다 7.6% 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강원 지역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월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는 102.2로 한 달 새 8.1포인트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강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9세부터 39세 강원도민 가운데 신규 창업하는 청년들이 원주 혁신도시의 공실 상가를 임차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또 홍보 마케팅과 필수 기자재,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해서 청년 창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시에 기부 체납된 소롤미술관이 4월 강릉시립미술관 소롤로 재개관해 강릉아트센터가 관리합니다. 강릉아트센터는 강릉시립미술관 소롤의 재개관을 기념해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 작가와 미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 캐서린 버나드의 작품 전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